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시집살이 당하고 있는 임신 6개월 새댁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곳 사연들 종종 들으며 한 번씩 시집살이 글이 올라올 때 저런 시댁이 있을까 했는데 여기 있네요.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전 20대 후반, 지금은 그룹가회에 두탕만 뛰면서 월 수입 140만원입니다. 결혼 당시에는 좀 빡시게 가회를 해서 월 300 정도는 벌었습니다. 신랑은 30대 중반 자동차 생산직 연봉 6천 이상이고 결혼은 2년 차나 만으로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시댁 도움 일절없이 결혼을 했어요. 신랑이 총각대 분양받은 3억짜리 새아파트 30평에서 시작을 했고 절반이 대출입니다. 신랑은 중도금 내느라 현금은 없는 상태였고요.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 수드메, 신행 등등 모든 비용 부담, 남은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는 대출금을 상환을 했죠. 우리 집에서 4천만원 보태주셔서 총 7천 정도 썼습니다. 대출금 상환하는 걸로 예단, 예물 등 다 생략하는 걸로 상견례 때 말을 끝냈고요. 본격적인 시집살이는 결혼 일주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따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신랑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이때 이미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만났어요. 어머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큰 집에서 며느리 드릴 때 내가 받은 게 있으니 너도 예단해와라. 그래야 내가 면이 서지. 아들한테는 내가 말했다 하지 마라. 큰 집, 고모, 외삼촌 집에 이불 한 채씩, 사촌들에게 최소 10만원, 사촌이 5명인 건 알지. 그리고 시누이에겐 최소 100만원 하면 될 거야. 대신 우리 집은 안 해줘도 된다 하시며 생색까지 내시더라고요. 예물을 원한다면 해주겠다 하시더군요. 속으로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트집 안 잡히게끔 웃는 낯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대출금을 이미 상환을 해서 돈이 없네요. 제 앞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 오빠 앞으로 대출을 받아 예단 구색을 갖출게요. 제가 가회가 직업이다 보니 제 이름으로는 대출이 어려워요. 예물은 다이아몬드로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는 비밀 같은 거 없고요. 어차피 대출 받으려면 말해야 하니 그이한테 당연히 다 말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목소리 톤을 올리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그걸 너희가 대출받아서 하냐? 이 사실 너희 친정에서 알면 아마 불편해하실 거다. 겨우 4천으로 딱 시집 보낼 생각은 안 하셨을 거야. 우리 아들이 3억짜리 집을 해가는데 아마 친정에서도 마음 쓰고 계실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잠깐 여기서 말대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작전상 후퇴한 후 신랑을 내세우고 대리전을 붙일 것인가 하고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그 찰나 시어머님께서 그 정도면 사돈댁도 남는 장사다 라고 말을 보태시더군요. 바로 고민을 끝내고 이곳에서 파이트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의 바른 낯으로 겨우 4천이라뇨. 우리 집에선 아주 큰 돈인걸요. 오빠 집이 그만큼 여유 있는지 몰랐어요. 혹시 그럼 대출금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대출금 아직 1억 남았어요. 다 주시면 감사하지만 저도 염치가 있으니 4천만 해주셔도 돼요. 그 정도면 어머님도 남는 장사죠. 저도 부모님께 예단하자고 부탁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 원래 학원 강사 일도 오래 해서 인기응변이 좋은 편입니다. 어머님은 딱 표정이 굳으셔서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텐데 영악한 아가씨였네 하시며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자 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삼계탕 집에서 만났는데 삼계탕이 나오기도 전에 일어나셨고 심지어 계산도 안 하고 집에 가셨습니다. 이거 결혼해도 보통은 아니겠구나 싶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랑을 믿기도 했고 원래 호전적인 성격이기도 하고요. 난관에 부딪힐 때 전투력이 상승하죠. 그날 신랑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절대 아는 척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척하고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부 말했습니다. 신랑은 일단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테니 또 그런 요구가 있으면 꼭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단은 시부모님 돈으로 큰집, 고모집, 이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큰집 며느리 볼 때는 받은 게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지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었다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소소한 시집살이들이 행해졌죠. 하지만 저도 절대 가만히 당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컨셉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며 넌씨 눈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본래 제 성격을 아는 신랑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른한테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차라리 긴 거 기고 아닌 거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자신도 넌씨눈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회의감을 느낄 때였습니다. 넌씨눈 개념의 끝물쯤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제 밥그릇에 이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으려니 이번만 그냥 먹으라고 하시대요. 한 번쯤은 그냥 먹을만한데 괜히 괘씸해서 정 깨진 그릇에 뭘 먹으면 다치는 징크스가 있어요 하고 신랑 그릇이랑 바꿨네요. 신랑이 표정으로 네가? 하더군요. 어쨌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새 그릇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신랑이 어머님께 통박을 주며 그냥 이 나간 그릇에 밥 먹고 어머님은 절 째려보셨죠. 진짜 짜증이 났는데 넌씨눈 개념이다 보니 받아칠 말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낭창하게 받아칠 기분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넌씨눈 때려치웠습니다. 그 이후론 바른말로 시집살이에 맞서다 반년 전 사건이 터졌네요. 우린 양가의 용돈을 매달 20만원씩 드립니다. 신랑은 결혼 전 100씩 드렸는데 줄인 거고 전 원래 안 드렸는데 시댁만 드릴 순 없다는 신랑의 주장에 그냥 드리게 되었죠. 월 40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가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생각하기에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우리 엄마는 그 돈 안 쓰고 적금 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아기 낳음 준다는데 받으면 들고 있다가 아빠 정년 퇴직하면 그 돈 보태서 여행 보내드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용돈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댁에서 저녁 식사 후에 신랑하고 아버님은 낚시를 가고 집엔 여자들끼리 남아서 TV 보는데 시누이가 운을 띄우더라고요. 근데 왜 엄마 용돈 줄였어? 애도 아직 없는데 벌써 줄일 필요 있나? 그렇게 확 줄이면 엄마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기 낳으면 당분간 가회도 힘들 거라 미리 돈 모아야 하더군요. 저희가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모아야죠. 그래도 100에서 20으로 줄이는 건 너무했다. 기존 지출이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참고로 아버님 아직 일하십니다. 근속 40년 정도 된 아주 훌륭한 근로자이세요. 저 말 듣고 열받았지만 화내선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아가씨, 벌이에 맞게 지출을 줄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가씨는 아기는커녕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세요? 어머님께서 안타깝거든 아가씨가 나머지 80만원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아가씨는 물리치료사고 연봉이 2,500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불구락 푸르락 해서 자기는 벌이가 적어서 안 된다고 오빠 연봉이면 5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100만이 힘들면 50이라도 드리라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이때까지 어머님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머니께 50만원 드리면 친정도 50만원 드려야 하고 그럼 결국 월 100만원이 지출로 나가서 힘들어요.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오빠랑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말에 더 난리가 났네요. 친정에도 용돈 주는 건 몰랐나 보더라고요. 고작 월 20만원에 시누는 완전 취집 잘했다고 비꼬고 시어머님은 아들이 쎄빠지게 번 돈 친정집에 갖다 박는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딸도 자식인데 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반문을 하자 벌이 차이가 나는데 양가 똑같이 주면 안 되는 거라고 버럭하시네요. 사위도 자식인데 왜 사위가 번 돈으로 용돈을 받으면 안 되냐는 질문에는 왜 사위가 자식이냐, 사위는 평생 손님이야, 어려워해야 하는 게 사위라고 라고 대꾸를 하시대요. 이날은 너무 화가 나니까 차라리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럼 그리 하겠노라고 앞으로 아들 돈은 아들이 관리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한 집에서 각자 살겠다고 말하고 신랑한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신랑 불러다 놓고 이러이러했다고 다같이 있는 데서 제가 말하려고 했으나 흥분한 시누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말하더군요. 뭐 취집이니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이런 말은 다 빼고 말했으나 거짓말은 안 하기에 그냥 두고 봤습니다. 사실 신랑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기에 신랑 반응을 살폈죠. 놀랍게도 신랑은 그 자리에서 그러겠다고 각자 돈 관리하자고 생활비 얼마씩 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누랑 시어머니가 막 의기양양해하고 아버님은 시끄럽다며 담배 피러 나가시고 저는 실망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용돈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본인 명의이니 대출금은 본인 월급으로 다 상환할 거고 저에게 월급도 지급해야 하니 용돈 못 드린다고 하면서요. 집이 공동 명의인데 시댁은 모르는 상황이라 저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집안일은 대부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정리정돈되는 걸 보는 쾌감도 즐기는 편이고 각종 청소용품 구매가 취미이기도 했기에 별 불만 없이 제가 해왔고 신랑은 항상 고마워해왔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시누 둘 다 가만히 있진 않았으나 전 이미 신랑의 호강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신랑 급여 통장에 모든 자동이체를 걸어놨기에 제 월급까지 신랑 통장에 모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번, 공인인증서, 심지어 체크카드까지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시댁에 용돈 들이지 않고 있으며 내 통장에 매달 200만원씩 입금이 되고 있네요. 근데 웃긴 건 이 200만원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5개월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을 거의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거치 기간이니 신랑 보너스 달에만 원금을 갚아나가도 5년이면 갚는다고 그 돈은 그냥 저 쓰라고 하네요. 친정 용돈은 원래 나가던 신랑 통장에서 계속 이체되고 있고 그 200만원은 고스란히 쌓이는 중이고요. 어쩌면 신랑은 내가 알아서 시댁 용돈을 챙기길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 이후 은근하던 시집살이가 노골적으로 바뀌었기에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전 여전히 바른 말을 하며 며느리 도리는 하고 있고 신랑도 여전히 무심한 듯 가끔 사이다 먹여주는 중재로 날 기쁘게 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시집살이도 나름 재밌네요. 항상 승자는 나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내가 승자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만 즐기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고민 좀 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200만원씩 모인 돈은 어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대출금 상환이냐 진짜 미친 척 써버리느냐 지혜를 짜내 봐야 알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추가 거지근성 이기적인 여자라는 댓글이 많아 반박하려고 추가 글을 남겨요. 사실 견해가 다른 건데 내가 추가 글을 쓴다고 저 사람들이 이해해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거지근성이라는 의견에는 정말 속상해서 씁니다. 일단 저는 결혼을 사랑하는 남녀가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7천 대 1억 5천 이런 식의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가진 돈, 당신이 가진 돈 합쳐 잘 살아보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돈이 적다 보니 어찌 보면 거지근성으로 비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 반대로 내가 1억 5천이고 당신이 가진 돈이 3천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나 저나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네 돈입니다. 그치만 부모님 돈은 부모님 거다이고요. 처음 결혼 계획을 짤 때 제 돈 3천만원 모았다고 했고 서로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정집에서 꼭 보태주고자 하셨기에 빚지는 마음으로 4천만원 받은 거고요. 저보다 1년 전에 오빠가 장가갈 때는 1억 3천을 해줬는데 저한테는 안 해줄 수 없다고 그때 형편에서 무리하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는 수준이 딱 4천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저와 남편이 모은 돈 합쳐 결혼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도 친정집에서 도움을 주시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시긴커녕 상견례 때 합의된 내용을 뒤집어 예단까지 요구하시니 저도 그냥은 드리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아들 모르게 저에게만 뒷거래를 하시니 너무 별로였죠. 글로 쓰니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댓글들에 1억 5천, 7천 해놓고 그깟 예단 안 한다고 거지근성 운운하시던 분들도 계시던데 다시 말하지만 1억 5천은 남편 돈이지 시댁에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시댁에서 받았다면 저도 예단을 했겠죠. 진짜 시댁에선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 보고 거기에 동의하시고선 이미 남은 돈 전부 대출금을 상환해서 현금 없는 상황에 예단 요구하는 게 비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그리 길어져 쓰진 않았지만 숱한 시집살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시댁에 갔다 신랑은 주말 특근 가고 저는 집으로 가는데 수박이며 열무김치 싸주셔서 콜택시를 부르니 버스 타라고 소리친 적도 있고 흔한 생신상, 집들이, 반찬, 차별 등등 어지간한 레퍼토리는 다 나왔습니다. 태어날 아기 이름은 세례명으로 하라고 강요도 하셨네요. 참고로 신랑은 무교, 저 불교입니다. 저 가회가 늦어져 12시가 넘어 기가한 거 알고 그럴 땐 집 비번 바꾸라고도 하고 신랑 전 여친이 지금 대학 교수라며 비교도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강사인 걸로 알지만요. 아무튼 잘난 아들이 데리고 사는 운 좋은 여자 취급도 숱하게 당했습니다. 물론 듣고만 있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단지 세세한 일화를 안 썼을 뿐이지 제가 당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매도하진 말아주세요.
댓글들 보다 보니 서글프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는데 돈을 적게 모은 사람은 약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건지, 시댁에도 안 주는 용돈을 왜 친정에 주냐니요. 시댁은 욕심부리다, 아들부심부리다, 그 적은 용돈이나마 받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죠. 왜 시댁 때문에 잘 주던 친정 용돈까지 안 드리나요? 그리고 남편이 연봉이 더 높으면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사나요? 그게 종년 팔자인 거죠. 전 제 몫의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게 남편보다 적다고 해서 깨갱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제 부당한 대우에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에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권리를 찾으면서 살자고요.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나도 여자고 며느리지만 이건 여자가 경우가 너무 없고 싸가지도 없네요. 시댁이 뭐 그렇게까지 큰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반이 대출이면 남편이 1억 5천 해왔다는 건데 자기는 7천 가지고 왔으면 예단 그거 다 해봤자 몇백 안 되는 거, 남편한테 말은 해야겠지만 해올 수도 있지. 신혼인이 지금 자기들끼리 좋다고 살겠지만 남편이 오늘 제 부모한테 칼 꽂은 것처럼 순이 등에도 언젠가 칼 꽂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 참 사람 보는 눈도 없고 개념도 없다 싶다. 똑같은 사람끼리 잘 만난 것 같긴 하네요. 댓글이: 여자분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시댁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놓고 자기 아들이 돈 모은 걸 자기들이 보태준 거 마냥 의시된다고요? 남편이 그랬으면 자기 돈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남편은 가만히 있구만. 거기다 집 3억 중 1억 5천이 대출이고 그중 4천을 친정에서 갚고 나머지는 둘이 같이 갚는 와중에 집 해왔다고 시댁의 목에 힘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집은 남편 아내 친정 돈으로 마련한 셈인데 시댁은 한 푼도 안 보태고 왜 자기들이 집 해준 거 마냥 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예단 예물도 당연히 결혼 당사자들 및 사돈댁이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건 무슨 심보인가요? 지들도 캥기는 게 있다는 거지. 깨진 밥그릇에 밥 주는 것도 진짜 수준을 알만하네. 밥그릇 가지고도 저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일에 사사건건 시집살이를 시켰을지 뻔합니다. 남편 아니었으면 저런 시댁에서는 숨도 못 쉬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